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생윤을 가르치는 강수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대인지에서 문제 출제 팀원으로 3년째 일을 하다가 네, 작년부터 재종반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지금 연세대학교 철학과 네, 전공자고 졸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졸업은 아직 못했고 서바이벌 생활과 윤리 출제지도로 3년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인지에 오기 전에는 원래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런 데서 이제 문학 만드는 일을 하다가 시대인지에 좋은 오퍼가 와가지고 그렇게 오게 되었고, 네, 그리고 저기 세 번째 보시면 온라인 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요즘 애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런 수업을 지금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해왔었고, 그러다가 네, 작년부터 시대인지에서 그 강사 연습생이라는 것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 지원을 했다가 음, 그 아이돌 연습생들 모이면은 아이돌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막 다면 평가 이런 거 받잖아요. 월말 평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연습하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세상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제 이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고를 건지 안 고를 건지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뭐 이미 벌써 이제 확고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나는 생윤을 할지, 아니면은 뭐 과학탐구를 할지, 아니면 뭐 사회문화를 할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이란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선택자 수 2위였습니다. 예, 지금 현재 2위예요. 2위고 현재 2위였지 2년 전까지만 해도 선택자 수가 1등이었어요. 생윤은. 사회문한테 뺏겼죠. 네, 왜 뺏겼을까요? 이과 친구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래도 수학은 내가 문과 애들보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문화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사회문화 많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옛날이든 지금이든 간에 선택자 수가 매우 높은 과목인 거에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많이 할까요, 학생들이? 왜 보통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많이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이름을 보시면 있어요. 네, 생윤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뭐죠? 생활과 윤리죠. 이름부터 어때요? 이게 막 물리학 투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좀 만만해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쉬워 보여가지고 실제로 다들 많이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들이 뭐 물리학 투, 화학 투, 생 투 이런 거 하는 애들에 비해서 생윤을 고르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그냥 도시락을 들고 가서 주변 친구들 다 수능 보니까 뭐 수험표 할인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능 보러 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은 고른 과목이 생윤이나 사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1등급을 따기도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거부터 할게요. 예, 네 번째 거는 타과목 학습에 있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도 칸트가 나왔어요. 영어에서도 칸트가 나왔습니다. 논술에도 맨날 윤리가 나옵니다. 예. 물론 생윤을 골랐다고 해서 이번에 칸트 문제 무조건 다 맞출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칸트란 사람을 진짜 이름만 들어본 학생에 비해서 칸트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 시험장에서 국어나 영어 시간에 뭐 칸트 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쉽게 풀었겠죠. 그 정도의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윤사 수업은 안 하지만 만약에 사회문화가 아니라 사탐을 2개 고를 건데 생윤을 한다. 그러면 보통 윤사를 많이 고르거든요. 네, 윤리와 사상이랑 같이 하면은 과목 간의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냥 탐구 약간 1.5개 하는 느낌. 그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논술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사실 논술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제가 오수를 했었고 사실 오수 때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좀 사교육계에 발을 들여가지고 원래는 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거에 좀 맛을 들이다 보니까 막상 제 공부를 등한시하고 과외만 하다가 어떻게 한번 시험 치러 갔었는데 운 좋게 철학자들 제시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극적으로 붙은 게 있습니다. 네. 물론 생윤 고른다고 다 논술 붙는 건 아니고요. 자, 네 번째는요, 독해 기반 과목 구성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예, 왜 그러냐? 독해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생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쉬워요. 예, 그러니까 생윤이라는 과목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그냥 각 잡고 풀면은, 그냥 집중해서 그냥 핸드폰을 덮어놓고 풀면은 20점 이상은
어지간하면 나옵니다. 예, 근데 어지간하면 나와요. 중요한 건 뭐다? 내 자식이 그 어지간한 애에 못 들어가면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 프린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프린트를. 예, 한 3페이지짜리 하나 넣어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 생활과 윤리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준음 문항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거. 네. 그걸 제가 5문항짜리 테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집에 가서 자녀분이 만약에 생윤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풀려 보시고 아는 거 없이 그냥 풀어도 돼요.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아는 거 없이 그냥 풀려 보시고 4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면 잘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1개 맞았다. 2개 맞았다. 그러면 생윤 말고 그냥 차라리 다른 과목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역사라든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되는 과목. 그런 걸로 가시는 게 낫고요. 적성이 맞는다면은 네, 되게 학습량이 적고 생윤에서 어렵게 나오는 5문제 정도만 따로 학습을 하면 되는 과목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능 생윤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려야겠죠. 네. 작년 수능입니다. 1컷이 몇 점이죠? 41점이에요. 네. 사회탐구에서는 원래 전례가 없던 시험이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생윤이라는 과목은 1등급 컷이 맨날 50점이었어요. 1개 틀리면 대학을 못 갔어요. 1개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점 표준 점수가 77점이 나왔고, 네, 제가 뭐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오르비 같은 데서 이제 본 말이긴 한데 국어 수학이 2등급이 나와도 작년에 만약에 생윤사를 다 맞았다. 그럼 뭐 서울대 윤리교육과가 그냥 된다. 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어떠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어요. 1컷 메가스터디는 45로 잡고 있고 대성마임에게선 46에서 47로 잡고 있고 시대인재 내부에서는 뭐 말해도 상관없겠죠 이거 46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되게 어려워진 과목이고 만점을 받았을 때 메리트가 좀 뚜렷하다. 그리고 생윤이라는 과목 하면은 보통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실수했을 때 계속 1등급이 나오던 학생이 수능 때 3등급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실수를 1-2개 정도 해도 1등급은 나올 수 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뭐 실수를 5개면 어떡하냐. 그거는 뭐 이제 아쉬운 거라서 그건 이제 한 번 더 해야죠. 자, 작년 생활과 윤리 총평입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이랑 기출 제시문의 중요성이 더더욱 두드러진 시험이었어요. 자, 기본 개념의 중요성은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상한 일이고. 기출 제시문의 중요성이란 게 뭐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요. 수학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수학은요. 작년 수능을 치나 올해 수능을 치나 시험 범위가 달라질까요? 시험 범위가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갑자기 올해 수능이라고 뭐 대학교 수학 공식을 물어보진 않겠죠. 생윤이라는 과목은 범위가 달라져요. 예. 빠지냐? 빠지진 않겠죠. 추가됩니다. 생윤이라는 과목이 평가원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면은 당장 시험장에서 이제 애들은 어떻게 푸냐? 갑사상가가 뭐 롤스하는 사람이고, 뭐 을이 뭐 누구 어떤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냥 선지만 봐요. 예, 그렇게 푸는데 그 다음번 시험에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시문까지 이제 시험 범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더라도. 예,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가 쌓일수록 점점 더 공부할 게 많아지고, 예, 기출 문제의 패턴 자체를 그냥 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외워야 돼요. 제시문에서. 근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이지영쌤 개영 강의 듣고 기출문제집 한번 풀었는데 왜 제가 3등급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기출을 한번 풀기만 해서 그래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제시문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던 시험이고, 두 번째는 독해형 문항 난이도의 강화였습니다. 네, 제가 원래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데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생윤해라. 뭐 생윤 뭐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굳이 따로 이제 그 테스트를 나눠드리는 게 독해형 문항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그냥 진짜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국어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안 맞는데 억지로 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자기랑 결이 안 맞는다 싶으면 빠르게 그냥 손절하고 다른 과목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 경계의 희미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랑 비유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전을 되게 빠른 시간 만에 다 풀고 유전 문제를 이제 하나에 막 5분씩 박으면서 이제 어떻게든 풀어내겠다. 예,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수능 시험장에서 하는 과목인데 생윤이라는 과목은 생윤이라는 과목은 원래는 킬러 문항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했어요. 뚜렷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경계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킬러 문항에서도 좀 쉬운 킬러들이 많았었고 킬러 문항도 좀 쉬운 문항이 많았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약간 간과하고 있던 빅킬러 문항에서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올해 생윤 총평 마치고요. 자, 이거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시문항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시문항 하나 가져왔고, 예,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학습을 할 때 생윤이라는 과목을 구글에다가 쳐보면요, 생활과 윤리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연관 검색어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5개념. 생활과 윤리 5개념, 뭐 누구누구 5개념, 뭐 어떤 강사 5개념, 어떤 모의고사 5개념 이런 게 떠요. 왜 그러냐? 생윤이라는 과목은 딱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 철학자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마다 견해가 갈리고 심지어 교수님들끼리도 견해가 갈려요. 예,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보통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수험생인데 약간 심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이거는 5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동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수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린 내용을 수능에서 평가원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인터넷에 한 9월, 10월쯤 되면 애들 불안한 거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게 5개념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이 열려요. 저는 그게 수능에 나온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는 믿을 만한 자료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해 기반 학습이 중요합니다. 무작정으로 그냥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뭐 칸트를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머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리을선지 잠깐 보실래요? 리을선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네, 맨 밑에 있는 거 리을선지. 네, 요 리을선지를 보시면은 이 문제가 정답률이 높을까요? 보통은 뭐 한 30% 정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객관식이니까 15%였어요. 네, 작년 6평 문제였고, 재작년 6평 정답률이 15%였습니다. 답이 1번이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왜 틀렸을까요? 선지 구조로 보시면은 1번에 기역 니은 나와 있죠. 4번에 기역 니은 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애들이 리을 선지 하나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거고, 생윤이라는 과목의 장점을 얘기할 때 타임 어택이 없다는 게 있어요. 생윤은요, 그 어지간한 수험생들도 20분이면 다 풉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7분 이 정도 안에 다 풀고,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영상 보셨을 수가 있어요. 막 이지영 쌤이 막 3분 만에 다 푸는 거. 네. 생윤이라는 과목은 타임 어택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과목이라서 과학 탐구처럼 타임 어택이 있고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타임 어택이 없다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평가원이? 네, 시간이 있어도 못 푼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탐구를 막 전문가 수준으로 알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문화 도표 문제다 이런 거면은 그냥 시간을 막 1시간 주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거든요. 숫자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1시간을 주든 하루를 주든 못 풀어요. 예. 고민한다고 이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생윤의 무서운 점입니다. 수능장에서 이제 애들이 20분 동안 다 풀고 한 문제 별표를 치고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1번일까 4번일까 하면서 리을선지 하나 가지고 OX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런 과목이고, 자, 제가 기본 개념을 무작정 암기하기만 하면 안 된다 했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현역이었고 뭐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되게 단순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으로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선지에다가 어떤 사상가는 A를 지지하냐 이걸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개념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로 보시면요. 여기 을이라는 사상가가 어머님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노직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네, 안 유명하죠. 노직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기본 개념 강의 때부터 맨날 배우는 게 뭐냐? 노직이라는 사람은 복지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복지 이런 걸 싫어한다. 복지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국가에서 개인의 복지에 관여해서 안 된다. 이거를 안 가르치는 강사는 없어요. 학교 수업에서도 전부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이 다 왜 틀리냐? 여기 지금 선지에 보시면요. 기본적 필요 보장이란 말이 있죠. 리을 선지. 이 기본적 필요 보장이라는 말을 보고서 복지를 떠올렸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떠올리면 바로 5초 만에 풉니다. 근데 그거를 못 떠올리면 이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이 그때 6월 모의 평가를 치고 나서 다른 강사들도 이제 해설 강의를 올릴 거 아니에요. 해설 강의를 봤어요. 해설 강의 봤는데 애들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왜 기본 개념인데 못 풀었냐? 기본 개념인데 애들이 못 푼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에서 요구하는 듯한 어느 정도의 발상을 요구합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냅니다. 이런 게 요즘 생윤 킬러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윤이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는 제가 다 한 것 같고 안내해드린 것 같고, 네, 이제 뭐 가볍게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생윤 잘한다고 서울대 가나요? 아니에요. 생윤 윤사만 잘한다고 서울대를 갈 거였으면 저는 형역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생윤이라는 과목이 1등급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수시 최저 맞추는 거 중요한데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맨날 그냥 하루에 5시간씩 생윤만 하다가 막상 수학이 5등급이야. 그러면 대학을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을 중시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자료. 예,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대인지에서 서바이벌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것도 있지만 제가 그 따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학생들 모아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300명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모았냐? 당장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아니 메가패스 있어서 그냥 딸깍 하면은 인강이 나오는데 왜 굳이 자기가 돈을 더 내고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는 사람 걸 들어야 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일단 당장은 자료. 예, 자료를 일단 압도적인 양으로 압도적인 퀄리티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작년에 만든 자료를 제가 뭐 버리진 않았을 테니까 올해도 당연히 그대로 드리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나눠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관리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 트렌드. 네. 기출 문제에서 평가원이 바뀌는 트렌드나 EBS 분석이나 이런 거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안내인데 시즌 1이 개념이에요. 개념. 다이브라는 이름의 개념인데 총 10회 합니다. 10회 하고 매주 화요일 수업입니다. 이때는 기본 개념을 일단 익히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개념만 하면 이제 학생들이 막상 문제를 풀었을 때 좀 낯설 수 있으니까 그날 배운 개념을 바로 그 다음 주 수업에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칩니다. 예, 단순히 OX만 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갖다 주고 풀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시문에서 사상가 찾는 법 이런 것까지 체화했는지 다 확인하고, 시즌 2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위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3월 중순 이때부터 할 거고, 네, 저는 어지간한 문제 다 갖다 풀 겁니다. 뭐 임용고시 기출 선별부터 해가지고 윤리와 사상 기출, 뭐 관연도 EBS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 전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드려요.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대신 쓸모없는 문제를 양을 채우기 위해서 넣지 않아가지고 막상 학습 요구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네,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시대인지 서바이벌 모의고사에다가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둔 모의고사들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당장 뭐 파이널은 아직 너무 먼 얘기니까요. 그죠? 네, 관리 시스템 24시간 안에 무조건 질의응답을 보장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이 24시간 이내 보장이지 어지간하면 2-3시간 내에 다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네, 당연히 찍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복스 테스트도 이제 매주 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그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수업 진도랑 함께 같이 문자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실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애들이 잘 본 건 당연히 아니에요. 예, 잘 본 애들만 연락을 합니다, 보통. 잘 본 애들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은 좀 질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8월 달에 시작해서 수능 때 50점을 받았다는데 그럼 저도 선생님을 그냥 8월 달에 찾아오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생윤 과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8월 달부터 생윤을 시작해가지고 생윤에다가 올인하느라 국어 수학을 못 봤을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미리미리 시작해두는 게 낫다, 탐구를. 물론 단기간에 이제 역전할 수는 있어요. 국어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9평 때 5등급이던 애가 수능 때 만점 받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은 없죠. 수학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라고 욕먹어요. 근데 생윤은 있어요. 가능은 한데 그게 그렇게 건전하진 않다. 예, 그 과정과 전반적인 입시가 건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은 솔직히 좀 운빨이죠. 네,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 연속으로 수능 오답률 1위 문제를 선지를 적중해가지고 이렇게 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중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100% 알 수는 없거든요. 예, 제가 미래를 100% 알 수 있으면 당장 여의도에 가서 주식을 하지 강사를 안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배우는 모든 내용이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저한테 배우는 모든 내용이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고 그중에 어떻게 보면 안 나온 내용도 있을 건데 그래도 수능 때 저한테 배우지 않은 내용은 없도록 해드립니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네, 시간표 화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고요. 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제가 혹시 몰라서 정리를 해서 예상을 해서 가져와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앞타임 선생님들과 하는 거 좀 염탐을 해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것부터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내신 대비도 가능한가요?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수업은 안 해요. 수업은 안 하는데 이 내신이라는 게 당연히 뭐 생윤 내신이겠죠. 그죠? 생윤에 나오는 그 내신에 나오는 칸트랑 평가원에 나오는 칸트랑 다른 사람일까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내신은 그냥 뭐 서술형이라든지 그런 양식들이 좀 달라진다.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도 당연히 지능다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해가지고 언제든지 빠른 답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학습 요구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 차는 있어요. 개인 차는 있고 원래 누구든지 간에 보통 보면은 숫자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는데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점은 대충 예상한 바로는 하루에 30분 정도. 수업 듣는 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은 충분히 과제랑 복습이랑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요즘 시점에 많이 오는 DM이기도 해요.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듣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N수생인데 그러니까 생윤이라는 과목을 이미 한 번 접해봤는데 언제부터 수강하는 게 좋냐. 네. 안정 1등급이면은 시즌2나 파이널 때부터 들으셔도 되고요. 이미 안정 1등급이다. 근데 생윤이라는 과목이 1등급이 나올지 말지 내가 OMR 카드를 제출하면서 좀 두근거렸다. 좀 망설여졌다. 그랬다면은 그냥 개념부터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개념부터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깔끔하고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